그제 이제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했잖아요. 만찬 관련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 만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예, 대통령실에서 몇 번의 만찬을 통해서 참 기억이 좀 나는데 대통령하고의 만찬이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어떤 삶을 살면서 그 국내외적인 어떤 일을 처리를 하는데 사실 그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과 이런 만찬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 게 그 만남 그 자체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정치적 어떤 시그널 이미지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만남 만찬을 연기했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또 한동훈 뭐 대표와 있던 갈등설이 제기됐었고 네. 또 그 중간에 몇 명 최고위원들이 번개로 만난 것을 두고도 또 한동훈 대표가 패싱됐다 하면서 그렇게 막 거의 이런 이러쿵저러쿵 많은 어떤 갈등설들이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 자체에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파묻혀버리고 예. 뭐 독대 이슈만 살아남아서 독대하지 않은 것이 마치 이제 완전히 빈손 만찬으로 해서 그냥 밥만 먹고 또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뭐 고기만 먹고 헤어졌느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게 지금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한동훈 대표는 뭐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정말 그 대통령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저는 체코 원전만 하더라도 네. 얼마나 대화할 거리가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얼마 전에 한수원이 발표를 했지만 한수원 자체 일시 정지되는 것만 하더라도 5조의 손실을 봤다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제가 가방위에서 몇 차례 이제 조사도 해봤지만 탈원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가적인 가장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반도체와 원전입니다. 그런데 그 원전의 생태계가 뿌리부터 흔들려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원전 그 일관 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계열사의 40%가 부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 공대라든지 원전 전공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될 정도로 네. 원전 생태계 뿌리부터 흔들렸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지금 원전 정책을 지금 가속도를 붙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성과를 통해서 완전히 지금 살아나고 있고 직접적인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액마다도 24조에 관련된 어떤 영향력만 해도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래요. 그 정도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이게 달라졌고 그리고 이 원전 자체는 이 자체 산업도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전기를 또 공급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이런 산업들이 그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원전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럼 국회에서는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 것인지 참 이야기할 거리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안 된 거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이게 그 산책을 했다가 하는데 산책하는 산책. 도중에 예. 뭐 자연스럽게 뭐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그 의협 회장 임 회장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해봤는데 의협 입장은 이런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통령도 그래? 그러면 좀 더 한번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뭐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 만찬하고 난 다음에 당정 간에 이런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도와줄 부분이라든 걸 의견을 같이 공유하면서 뭐 이렇게 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얼마든지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빈손 만찬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게 된 예. 이유가 결국은 뭐냐? 결국 이게
독대 이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독대 때문에 이슈. 예. 이게 너무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추가 독대를 또 요청을 했어요. 그래도 독대는 이루어질까요?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참 웃기는 게 뭐 이랬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를 독대 호소인이다 이렇게 비아냥되기도 하는데 아이고, 예. 아니 어떻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게 이게 어떻게 언론 보도가 되는 겁니까? 독대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론 보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비밀리에 만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언론에다 대고 지금 자꾸 이제 독대 요구를 한다는 보도가 난다는 게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이렇게 일어난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지 저는 괜히 지금 독대 이슈를 통해서 당정 간에 어떻게 보면 좀 뭐 불신한다는 그런 어떤 것만 자꾸 국민들에게 노출이 된다면은 예. 이 과연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이거는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왜 이런 어떤 독대가 자꾸 이렇게 언론에만 이렇게 공개되는 걸로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저희가 여쭤봤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이 또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이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서 국회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 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의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우원식 의장이 뭐 처음 이제 임명될 때부터 본인은 뭐 그냥 뭐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보다는 뭐 네. 적극적으로 뭐 하겠다 입장 표명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국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역대 어떤 정권에서 본인의 어떤 뭐 가족인 거부한 적이 없다 한 건 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만 하더라도 당시에 뭐 옷값 문제라든지 타지말 이슈로 당시에 그 국민의힘에서 그 옷값 공개를 하라고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근데 네. 그게 국가 기록물이다. 이게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저도 그 청와대 과거 시절에 그 앞에 분수대에서 시위를 하면서 그 요구를 한 게 예. 어제같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면서 정무수석 면담을 요청해도 그 땡피체 정무수석 콧배기도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역대 정부가 그걸 숨겼습니까? 가장 많이 숨긴 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장 많이 숨겼는데 국회의장이 정말 좀 역사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본인의 좀 처신을 저는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슈로 저희가 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또 엄청 핫했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 이국가론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힘의 힘으로 압박하면서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 필생에 본인이 과거에는 어떤 통일 그렇죠, 예. 이야기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통일이냐? 결국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통일이었다. 결국은 북한이 통일을 이야기하면 통일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또 적대적 이국가론을 이야기하니까 또 덩달아 또 통일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어떤 북한의 어떤 지령으로 움직인 사람이었다. 종북 세력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충북 세력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충북. 예, 네. 입증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종석 지금 전 실장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적대적 두국권을 하고 있다 하면서 결국 힘에 의해서 북한이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솔직히 무너지기를 기대한 것은 역대 어떤 정부나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이렇게 통일을 하는 방식이 결국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방식대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북한식으로 지금 많은 지금 인민들은 지금 굶주려 있고 말 한마디 지금 잘못하고 그 김정은 앞에서 한번 잘못하면은 어떤 사람도 갑자기 끌려 나가지고 총살하는 이런 체제로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말 잘못하면 또 아우지 탄강으로 다 끌려가는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통일의 방식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햇빛 정책에서 결국 우리가 선의로 도와주고 하면은 동서독 같은 방식으로 통일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그런 거 있고 지금은 그런 어떤 방식보다는 좀 더 원칙적으로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그걸 두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원래 적대적 이국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런데 좀 임종석 전 실장도 지금 입장이 참 안타깝게 됐고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게 손절당한 것 같아요. 모든 어떤 지금 민당이 지금 손절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부의 어떤 세력들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에게 지금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행사 가가지고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서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입장이 좀 이게 좀 왔다 갔다 애매한 것 하더라도 같아요. 또 그 이후에 또 임종석 전 실장 발언을 비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의 어떤 좌파 진영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동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좌파는 뿌리 깊게 이런 어떤 통일론을 두고는 북한에 동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엔에서 처음에 이제 한반도 이제 3.8 분단하고 난 다음에 신탁 통치를 결정을 했을 때 그때는 처음에 남로당에서도 반탁을 했는데 북한에서 친탁 결정을 하니까 친탁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런 역사적 어떤 그런 사례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 통일론에 있어서는 이 좌파 진영은 북한에 지금 동조하는 그런 경향이 저는 여전히 지금 남한 내에서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을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일단 뭐 여론 지형상 일단 나쁜 것이고 뭐 그런데 지금 뭐 반헌법적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여론 지형이 나쁜 것이고 특히 지금 젊은 세대 MZ 세대는 사실은 보면은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순간적인 어떤 여론을 가장 좀 이게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각이 기본적인 시각에는 이재명 대표와 지금 민주당 어떤 지금 주류는 이미 전통적인 어떤 좌파적 인식이 상당히 많이 없어진 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런 어떤 논의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손절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 뭐 거침없이 또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많이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또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그 대표의 위중교사 구형도 있고 앞으로도 좀 정치 이슈가 많을 것 같은데 또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꼭 당첨 좀 돼가지고 관련 소식 저랑 의원님이랑 좀 자세히 좀 다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때 방청 하실 때 잘못하면 개딸들한테 잘못하면 봉변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는 제가 생각보다 덩치가 크고 제가 무섭게 생겨가지고 저한테 사람들은 얘기를 잘 못해요. 아니 저야 뭐
좀 누구든지 저한테 오면 좋죠. 뭐 저는 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준다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튼 예, 재밌는 얘기 좀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의원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예, 여기까지 한번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또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 정치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정치 이슈가 정말 많아요, 진짜. 예. 정치 홍수입니다. 정치 홍수입니다, 진짜.